자, 일단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A매치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께 할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일단, 김민재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 PL 진출 앞두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연봉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적료가 좀 있는데, 이적료가 문제지만 근데 연봉에는 좀 큰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봉 얼마 정도 또 체결할지 중요하고, 또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김민재 선수는 세리에에서 올해 팀 후보에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도 PL 진출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김민재 선수는 맨유로 갈 수도 있는데 맨유로 갈까 아니면 뭐 첼시로 갈까, 이게 둘 중 하나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도 그렇지만 이강인 선수가 과연 어디로 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이강인 선수나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EPL로 넘어가면은 아마 김민재 선수는 토트넘에서는 좀 거부했고, 토트넘 쪽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거부했고, 근데 중요한 건 맨시티로 유니폼을 입을지, 이강인 선수가 맨시티 유니폼을 입을지, 또 아니면 김민재 선수는 첼시 유니폼을 입을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연봉에 또 이어지는데, 김민재 선수는 연봉에서는 828억 정도 되는데요. 868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바이아웃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맨시티도 그렇지만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도 맨시티 이적설을 또 바라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는 아스톤빌라로 갈지 브렌트포드로 갈지 또 뉴캐슬로 갈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브라이턴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뭐 그러면은 김민재 선수는 맨시티로 간다고 하면 펩 과르디올라도 김민재를 원하고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뭐냐,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한 팀으로 가면은 오히려 연봉이 짜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 4,500만부터 6천만 유로 제한이 온다면 뭐 무조건 떠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은 나폴리 쪽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근데 뭐 맨유로 아직은 협상 아직 안 했는데, 맨유에 협상을 안 하고 있는데, 에이전트 쪽에서는 지금 이러면은 뭐 맨유 쪽을 보면은 아마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일단은 팀으로 영입? 모르겠어요. 근데 팀에서는 방출된 선수들을 보면은 린델레프도 떠나야 되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린델레프도 떠나야 되고, 또 나머지 선수들도 떠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맨유에서 재계약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필 존스가 이제 팀을 떠나면 김민재가 올 수 있고, 만약 필 존스가 이제 떠나면은 이제 아마 김민재 선수하고 같이 이제 생활할 수 있겠죠. 근데 전에 뛰었던 선수들을 보면은 과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선수를 가운데 보면은, 아까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콜스하고 마이클 캐릭, 폴 스콜스, 마이클 캐릭, 그리고 가가와 신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리오 퍼디난드, 애슐리 영,
애슐리 콜인가 애슐리 영, 예, 그 정도 있었고, 또 루이스 나니, 또 패트리스 에브라, 또 마이클 킨, 또 반니스텔루이, 그리고 반데사르, 그리고 뭐 모든 선수들도 다 있어서 전에 박지성 선수도 있었고 반통수도 있었죠. 반통수와 또 전에 뛰었던 선수들 가운데 보면은 뭐 웨인 루니도 전성기가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번에 뭐 애슐리 형도 이제 맨유 선수 출신이었었고, 뭐 과거의 전성기도 있었죠. 그때부터 보면은 아마 맨유의 전성기 선수들 가운데 보면은 그때 에브라나 가가와 신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었죠. 근데 가가와 신지를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가가와 신지가 맨유 선수 출신이었었거든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이었었던 선수였는데, 근데 이제 2011년이나 뭐 2010년쯤에 10년 11년 그때 필 존스가 그때 선수에서 이어지면서, 그때 이제 필 존스도 아마 팀을 떠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그때 필 존스도 맨유의 전성기 시절 있었을 때도 그랬고, 게다가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지휘에 했었던 그 명장 중에 하나였었죠. 그때 필 존스도 솔직히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필 존스가 오히려 팀에서 역할은 잘해줬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루크쇼, 또 린델레프, 마르티네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또 라파엘 바란, 또 테나 감독 때문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마 이제 필 존스는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박지성 선수가 있었을 때는 맨유에서 전성기 맨유 시절 때 있었을 때 득점도 많이 나왔었고, 또 한 가지는 와 진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공들여진 경기에서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맨유에서 뛰었던 선수들 가운데는 뭐 필 존스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도 다 그렇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맥과이어도 이제 팀을 떠나고, 루크쇼도 떠나고, 린델로프도 떠나고, 필 존스도 떠나면은 이제 나머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알아서 직접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 또 만약에 뭐 오시맨도 맨유로 온다면은 좀 김민재하고 같이 손을 손잡고 같이 오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간에 김민재 선수가 언제 맨유로 갈지는 몰라요. 맞아요. 가르나초도 이제 맨유 쪽에서도 진짜 문제지만, 근데 저는 그 생각하자면 김민재는 언제 오려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그쵸? 근데 가르나초도 잘할 수도 있어요. 가르나초도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김민재도 일단 맨유로 온다고 하면은 좀 테나 감독은 바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협상도 안 했던 게 좀 그렇고, 그럼 나머지 뭡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강인 선수는 남은 팀은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도 그렇지만 마요르카에서도 지금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팀을 어디로 떠날지는 모르겠고, PL로 넘어간다면 다른 팀으로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뉴캐슬 간다고 하면은 뭐 뉴캐슬 감독은 뭐라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강인 선수도 오현규 선수도 지금 일단은 한국 프리시즌 투어도 언제 나올 수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프리시즌 투어도 이제 곧 2달 가까이 남았죠. 2달 가까이 남았는데,
근데 이강인 선수도 그렇지만 이제 김민재 선수도 어디로 팀을 떠날지는 모르겠고, 게다가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 이제 뭐냐 울버햄튼 얘기가 나왔거든요. 울버햄튼이 이제 이강인 선수를 노린다고 해서 재영입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과연 울버햄튼으로 간다면 황희찬하고 같이 이제 또 같은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끼리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생각하자면 김민재 선수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맨유 이적이 사실인가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관심을 가졌긴 했는데 협상은 아직 안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공식 오피셜을 뜬다면은 그 정도는 괜찮은데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맨유 에이전트가 그럼 김민재를 협상 잘 끝나면은 계약 기간 5년이나 6년 정도 바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뭐 김민재 선수는 맨유로 가면은 이제 계약 기간 5년과 5년 3개월 정도 느낌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5년 3개월이나 5년 4개월 정도는 그 정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5년 6개월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김민재 선수는 이 팀에서 이제 맨유에서 재계약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전성기 이제 박지성 선수를 뛰어넘는다면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강인 선수는 과연 어디로 갈지는 중요한데, 뭐 나 같았으면 뭐 맨시티로 가겠지, 아니 뭐 울버햄튼이 아닌 맨시티로 가겠지,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야 이강인 선수는 과연 이강인이 과연 어디로 갈까? 뭐 황희찬하고 같이 뛰면은 괜찮지만 근데 몸 상태가 나쁘면은 좀 빼고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차라리 맨시티 가지 않을까? 맨시티 가면은 가르디올라 감독도 잘해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겠죠. 근데 말 참 쉬울 것 같나요? 여러분들 말처럼 쉬울 것 같습니까? 만약 이강인 선수가 거기로 간다고 하면 쉽지 않겠죠. 솔직히 말해서 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금 케빈 더브라이너도 있고 홀란드도 있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케빈 더브라이너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또 알바레스, 마레즈, 로드리, 균도안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 오겠다? 쉽지 않죠. 잭그릴리시도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있고, 실바는 언제 떠날지는 모르고 그냥 팀에 떠나지 않고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과연 맨시티 유니폼 입는다면, 또 김민재 선수가 맨유로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솔직히 괜찮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알바레스가 만약에 팀을 떠난다면 그러면 이제 남은 자리가 한 자리,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맨시티 유니폼 입고 하면은 이제 김민재 선수와 또 다음 시즌에 뭐 맨체스터 더비 치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맨체스터 더비, 코리안 더비 치르면은 맨체스터 코리안 더비 치르면 거의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시즌에 23-24 시즌에는 과연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코리안 맨체스터 더비 치르면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어요. 그 승부를, 그 도전을 받아주겠다 생각하겠죠. 그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그 정도는 뭐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 공격과 수비, 창과 방패 맞대결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과연 팀으로 이제 맨시티로 팀을 간다 하면 알바레스 대신에 이강인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 간다? 그럼 무조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강인과 김민재의 코리안 맨체스터 더비 기대를 한 번 더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게다가 황의조, 황희찬, 손흥민, 또 이재성. 그러면 뭐 황의조, 황희찬,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6명 선수들 가운데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핵심 역할 선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과연 EPL로 가면은 이제 챔스 진출 갈 수 있고,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과연 이제 맨시티로 간다면 이제 PL 처음으로 우승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만끽할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이적하면은 이제 첫 영입하면은 이제 또 첫 우승할 수도 있고, 한국 최초로 이제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PL 우승, 또 챔스 우승, 또 FA컵 우승과 컵 대회 우승, EFL 우승이죠. 한마디로 말해 카라바오컵 대회를 우승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뭐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도 그렇지만 한국 최초 맨시티로 가면은 그 정도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게다가 세르히오 아구에로 선수도 있지만 또 이번에 야야 투레, 또 이런 선수들도 다 있었죠. 맨시티에서는 전성기가 있었는데 야야 투레, 아구에로, 또 이런 선수들도 처음으로 맨시티 우승 전성기 시절 때는 잘 보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레전드이면서 이어지니까 야야 투레도 괜찮았었고, 다비드 실바도, 그쵸, 다비드 실바도 있었고, 이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김민재 선수도, 테나 감독은 과연 김민재를 바라보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 그거 갑자기 김민재가 나와 있으면은 좀 불안하겠죠. 근데 제가 저번에 세리A 중계했을 때 입중계로 중계했었잖아요. 제가 세리A 입중계 때 몬자와 또 나폴리 경기 제가 그때 중계했었잖아요. 근데 몬차하고 나폴리가 원정에서 0대2로 패배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김민재가 언제 또 명단에 왜 안 나왔냐 생각하고 있는데, 김민재를 왜 명단에 안 올렸냐. 근데 그거 경고 누적 때문에 못 나왔던 거래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선발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경고 누적이었으면은 진짜 경기에서는 그냥 벤치에서 앉아있으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벤치에 앉아있으면 좀 심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은돈벨레도 그렇지만, 은돈벨레도 그렇고 또 이제 오시멘도 그렇고 세리 우승은 이미 확정졌잖아요, 나폴리가. 근데 중요한 건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도 이제 PL로 간다고 하면은 좀 또 어디로 갈지는 모르잖아요. 테나 감독은 왜 김민재를 왜 영입을 안 시키는 거냐. 김민재가 팀으로 간다면 좋았을 텐데, 맨유로 가면은 그 정도는 박지성하고 같은 전성기를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왜 그걸 왜 안 갈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김민재도 김민재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강인 선수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라파엘 바란과 김민재 듀오도 좀 솔직히 보고 싶긴 해요. 라파엘 바란하고 김민재 그 듀오 콤비도 괜찮은데, 근데 나폴리 쪽은 이제 김민재 선수를 재계약할 거라고 예상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거절당했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시티로 간다고 하면은 이강인 선수가 과연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지만, 토트넘 쪽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있는 쪽에서는 과연 갈까? 그럼 갈 수 있다면 뭐 이강인하고 손흥민 한국 듀오 한번 좀 보여주고 싶다, 코리안 듀오 한번 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레비 회장은 이강인을 바라보고 싶지 않는 게 아니라, 근데 협상을 제한시키고 싶은데 그냥 나는 새로운 선수를 한번 좀 맞춰보고 싶다, 맞이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좀, 토트넘도 지금 이러면 이강인 선수는 안 갈 수도 있지만, 근데 못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강인 선수가 과연 PL로 어디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뉴캐슬 넘어가면은 그 정도 경기력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김민재 선수가 맨유로 간다고 하면 빨리 협상 좀 했으면 좋겠네요. 빨리 협상하고 이제 메디컬 테스트 받고, 그럼 나머지 경기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죠. 그리고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팀을 떠난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잖아요. 뭐 레알 가고 싶다면 레알 가고, 아니 뭐 맨유로 가고 싶다면 김민재하고 같이 맨유 가고 싶으면 물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코리안 듀오 한번 공격과 수비의 조합을 한번 보고 싶긴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공수 콤비, 공격과 방어력에 좋은 선수, 그 정도 한번 기대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두 명의 선수가 과연 PL로 넘어간 쪽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맨시티도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만간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나머지는 알 수 없는데, 뭐 그러면 손흥민하고 김민재가 영입하면 손흥민이 맨유 오면은 이제 챔스 갈 수도 있고, 챔스에서도 한번 기대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긴 하는데, 토트넘에서는 지금 손흥민 선수를 협상 거부한다면,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협상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해리케인도 원하고 있다고 해도, 해리케인도 맨유로 간다고 해도 근데 첼시로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리케인이 첼시로 넘어가면은 좀 포체티노 감독과 또 스승과 제자의 첫 만남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지금 이미 이제 프리시즌 투어도 이제 곧 이제 2달간 앞두고 있는데, 프리시즌 투어도 이제 곧 2달간 앞두고 있지만 지금 2달간의 이제 그 K리그 경기 일정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끝나면 과연 이제 프리시즌 투어 열리나? 뭐 아니면 프리시즌 안 가나?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생각은 좀 미리 잘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 이 한국 프리시즌 투어를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상당히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두 선수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네요. PL팀 찾았으면 좋겠네요. 예.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